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미국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서요.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마지막 대형 경선에서 힐러리가 역전을 시도하던 샌더스에게 압승을 거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에 사실상 올라섰습니다. 네. 힐러리는 그 최대주였던 캘리포니아에서요 크게 이긴 것을 비롯해서 그 6개 주 가운데 5곳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승부를 결정지었고요. 그 상대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남은 그 워싱턴 DC 경선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 역전 가능성은 사실상 뭐 없어진 셈이고요. 힐러리는 오늘 경선이 끝난 후에 그 이정표에 도착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요 정당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네, 뭐 이제 결정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이 백발의 사회주의자 이렇게 불렸는데요. 네. 힐러리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패하기는 했지만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자기 자신을 그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그 대선 무대에 도전했었는데요. 샌더스 처음엔 누구도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리고 막판까지 힐러리의 대세론을 시종일관 흔들면서 그 돌풍을 이어왔었습니다. 네. 주로 이 젊은이들과 진보적 지식인 계층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유권자층이 샌더스에게 열광하면서 샌더스 현상이라는 그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인물 자체에 대한 호불호 내지는 지지라기보다는 샌더스가 내세웠던 그 일관된 가치 또는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풀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불평등과 부의 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샌더스는 1% 소수 부유층의 특권을 빼앗아서 99%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인식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그 공약을 봐도 그 부유세 도입,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학 무상교육, 뭐 국가 건강보험 도입이라든가 대형은행을 해체하겠다. 어찌 보면은 그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좀 눈에 띄지만 이 무엇보다 이제 부가 너무 소수한테만 집중되는 현상을 줄기차게 화두로 삼으면서 그 불평등과 빈부격차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샌더스는 사실상 그 승부가 끝난 지금도 승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완주를 다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끝내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샌더스가 불러일으킨 불평등 이슈는 아무래도 그 미국 대선뿐 아니라 세계 경제 논의에도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에서는 클린턴이 그 샌더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통령 후보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자, 뭐 지난 총선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샌더스 열풍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대선 구도가 클린턴 대 트럼프로 확정된 상황이니까요. 네. 우리로서는 차기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이게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과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많이 다르죠? 현재까지 나온 발언이라든가 공약을 살펴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힐러리는 그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동북아 동맹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북한 정책도 그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라는 지금의 그 오바마 행정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그 동맹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세력 균형론보다는 해외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고립주의로 가겠다 이런 뜻을 수차례 내비쳐 왔습니다. 네. 기존의 안보 질서가 미국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서 미국의 실리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뭐 많이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국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한국이나 일본 둘 다 스스로 핵무장을 하라 이렇게 네.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반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두 후보 간의 그 외교나 안보, 통상 이런 국제 문제들이 그 정책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11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그 극과 극을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1인 시위에 단식 농성까지 들어갔고요. 어제는 저희가 화성시 최인석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재정 개편 배경은 뭡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의 재원을 활용해서 전국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하고 있고요. 네. 도 차원에서는 도내 시군 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세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정교부금이 법률에서 정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0년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2013년도에 중앙지방재정 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했는데 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어떤 세수가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돼서 세수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지방재정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네. 자, 실장님 조금 전에요. 이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경우가 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인가요? 그 시군 조정교부금은요. 네네. 도세의 27%, 또 50만 이상 시는 47%의 재원을 가지고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재정력 비중이 20%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본래 조정 기능 역할을 하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네네. 이 20%를 징수실적을 30%를 20% 줄이고 네네. 재정력을 20%에서 30% 높이자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경기도의 경우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좀 불규모 단체에 네네. 도세 조정 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네.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 제도라는 것은 시군의 재정을 조정하는 건데 오히려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 지역에 도세를 더 지원함으로써 재정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제도 저희가 그 화성시장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제화돼 있는 건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이것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의 제정도 법률이나 또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 또 네네.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네네. 그 법률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그 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이번에 이 조례 부분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 취지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은 아니고 예, 상위법과 충돌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조정하자고 하는 그 조정 교부금의 지방재정법 법률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재정 격차를 더 벌어지게 했다는 데에 네.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실장님 그러면은요, 이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이제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본 행정 수요가 어느 정도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걸 해보면 결국 수요보다 수입이 많으면 재정이 좋다는 얘기죠. 오히려 네. 그래서 그걸 소위 교부세를 주지 않을 정도로 불교부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와 경기도의 6개 시지역으로 해서 전국에 7개 지역이 있는데 네. 그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국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이런 별도의 교부세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데 네네. 아직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51%인 124개 자치단체는 자체 지방세로 네.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재원이 열악한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원이 지역 간에 너무 불균형이고 편차가 심하면 국세를 이양해도 세원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네네. 또 국세를 이양하면 그 내국세가 줄기 때문에 어려운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가 또 줄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자치단체 간에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재정 격차도 함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 개인의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243개 지자체 간의 양극화가 있으니 중앙정부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네. 말해서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네네. 자,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네. 일부 이제 재정 개혁을 하다 보면 세원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뭐 조정 교부금을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 일부 줄어들게 되고 또 법인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공동세로 하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줄어드는 측면만 너무 강조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확충으로 인해서 매년 늘어나는 세수의 확충 효과는 절대 말씀들을 안 하시거든요. 네. 사실 3개년 평균으로 봐도 수원이나 성남, 화성 이런 지역에는 매년 1,000억 가까이의 어떤 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치 이번 재정개혁으로 인해서 뭐 일방적으로 감액이 되니까 모든 행정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희들은 결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지자체장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불교부 단체가 6개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까지 하면 7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예. 서울시를 빼고 지금 이제 경기도 내 6개 이제 지자체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꾸게 되면 네. 오히려 자립성이 높았던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전락하는 시가 이제 3개가 나오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럼 오히려 이 많은 지자체들이 좀 불교부 단체가 되는 게 중앙정부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국민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서 교부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고양, 화성, 과천의 경우에는 어떤 복지나 개발 수요 등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네네. 이런 지방에서 오는 세수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교부세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이렇게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많으면 좋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세수 여건이 다양합니다. 정말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세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지만 네. 대다수 자치단체는 세원 자체가 없어서 소위 국세를 이용해도 세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이러한 그 양극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불교부 단체를 많이 만들려면 결국 세원을 국세를 많이 지방세로 이용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지방세로 이용해주면 소수의 자치단체는 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는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서 재정 형평화를 기하지 못해서 더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모든 네네. 자치단체를 불교부 단체로 만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개편에 반대하는 지자체장들의 이제 입장 중에 일부 목소리는 그럼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중앙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도 하시던데 그럼 이게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중앙 통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부족 재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보정해주는 재원입니다. 네네. 중앙 정부에서 해주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런 다른 보조금과 달리 지방 교부세는 지방의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중앙의 제약 없이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가 되면 마치 중앙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자치단체는 이런 지방 교부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사시든 간에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 정책이고 제도이기 때문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자, 어제 이 지자체 입장은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좀 격앙돼 있는 상태시던데요. 네. 6개 시의 세수를 가져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여 개의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해도 예. 이 지자체 한 개당 한 곳당 한 14억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게 엄발의 볼일복이 아니냐 하는 표현까지도 쓰셨는데 이게 지방자치 재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항의신 것 같아요. 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경기도 내의 도세 중의 일정 부분을 법에서 정한 제도 취지에 맞게 배분을 하면 실제적으로 6개에 가야 할 재원 중에 상당 부분 약 한 5천억 정도는 경기도 내 25개 다른 시군에 배정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배정되게 돼서 재정이 균형화가 이루어지면 나름대로 그 자치단체의 자립도도 높아지고 일정 부분 재정이 건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해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에 오히려 도세의 일정 부분을 더 많이 특례를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우선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원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에 도세를 더 많이 얹혀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갈 돈이 안 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어려운 자치단체는 국세 중에 일정 부분 지방교부세로 메꿔주기 때문에 네.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제도라는 것은 어떤 법에서 정한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돼야만 전국 어디에든 고르게 어떤 재정의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번 개편 문제 관련해서요. 좀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과도 행자부는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4월 22일 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동안 5월 23일 날은 전국 시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 부단체장들, 관계 전문가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5개 시장님들과 행자부 장관하고도 대화를 하고 계시고 수시로 네. 지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재정개혁은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네.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반대하는 6개의 자치단체장 외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6개 자치단체 중에 고양, 과천, 화성의 경우에는 나머지 3개 시하고는 좀 입장이 닳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그 지역의 어떤 재정의 감소나 이런 네.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